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의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 바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대화하잖아요. 근데 과연 얼마나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듣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아니, 내 말부터 좀 들어봐. 아니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내 말을 이해 못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대화인데 어쩌다 보면 어느새 서로 감정 상하고 결국 설득에로 실패하는 그런 경험. 아,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죠. 사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답답한 대화 있잖아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냥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일종의 생각의 전환 같은 거죠. 내 말을 이해받고 싶기 전에 먼저 상대를 진짜로 한번 이해해 보려는 그 노력? 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가 나는 잘 듣고 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듣는 척만 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무심코 빠지게 되는 네 가지 듣기 함정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선택적 듣기, 가식적 듣기, 비판적 듣기, 그리고 조언 모드 듣기.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 듣고 때로는 영혼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이기도 하죠. 아니면 막 상대방 말의 약점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거나 무슨 해결사처럼 정답만 딱 알려주려고 하고요. 자, 이 네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대화를 망치고 있는지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대화할 때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고요. 오른쪽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두 사이에 와, 정말 엄청난 간극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효율을 생각해서 핵심만 딱 들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 전체에는 관심이 없구나 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또 우리는 문제를 막 해결해주고 싶어서 조언을 하는데 상대방은 내 마음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러니까요. 이 모든 함정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기 말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말 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한들 그게 제대로 들을까요? 그냥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감 스위치를 탁 켜는 겁니다. 단순히 귀로만 소리를 듣는 걸 넘어서 상대의 마음으로 듣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경청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는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피곤해 라고 말할 때 왜 피곤하지? 하고 막 원인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정말 지쳤구나 하고 그 감정 자체를 먼저 느껴주려는 시도. 바로 이거죠.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스킬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라는 점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대화할 때 거의 항상 이 두 가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왼쪽의 조언 모드는 머리로 듣고 바로 판단부터 하죠. 그렇게 살아서 어쩌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오른쪽의 이해 모드를 한번 보세요. 마음으로 먼저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고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질문을 던지죠. 뭐든 하기 싫을 만큼 지쳐 보이는구나. 이게 바로 공감적 경청의 진짜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요, 문제를 당장 고쳐주는 해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상대가 어떤 감정이든 안전하게 다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되어주는 겁니다. 해결책은 그 다음이고 인정과 연결이 먼저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실제 대화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전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4단계 가이드입니다. 네, 바로 멈추기, 확인하기, 공감하기, 그리고 요청하기. 복잡하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먼저 내 말을 딱 멈추고 상대의 말을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감정에 공감해주고 이 모든 게 다 끝난 후에야 비로소 내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이 순서만 지켜도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단계는 멈추기.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첫 단계일 수 있어요. 내 조언, 내 경험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머릿속으로 막 반박할 문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온전히 상대의 말에만 집중하는 거죠. 자, 2단계 확인하기. 이건 정말 마법 같은 기술이에요. 그냥 상대방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의욕이 뚝 떨어졌다는 거구나. 이렇게 내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되짚어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제대로 듣고 있구나 하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 공감하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상대담의 사실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렇게 느낄만 하네. 내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바로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4단계 요청하기입니다. 드디어 내 의견을 말할 차례가 온 거죠. 근데 이때도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먼저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 좀 잠시 말해봐도 괜찮을까? 이렇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조언이라도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라 정말 환영받는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실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이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상황별 스크립트를 한번 보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그냥 이 문장들을 한번 따라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이 문장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상대방이 더 깊은 이야기를 안전하게 꺼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기억하세요. 연결은 언제나 교정보다 힘이 셉니다. 자, 이제 진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대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딱 한 번의 대화에서 조언 금지 모드를 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마디만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네 말은 그렇게 느낄만 하다. 그리고 더 말해줘.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막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은 그 본능을 딱 한 번만 참고 이 세 문장을 써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다른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지만 정작 먼저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죠.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